안녕하세요. 하우스토리 20일입니다. 오늘 보실 주택은 신현동에 지어진 단독주택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금액부터 참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7억 9천으로 분양을 시작해서 현재 6억 2천이라는 금액으로 분양 중인 단독주택이고요. 6억대로 분양하는 현장이지만 가전제품도 풀옵션으로 들어가는 주택입니다. 멋진 숲전망을 보시는 주택임에도 도시가스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고 5패수 직관인 단독주택이라 개별 정화 시설을 관리하지 않아도 되고요. 분당과 판교로 이동 가능한 버스 종점도 도보 4분으로 이동하기 편리하고 작년에 지어진 어린이 체육센터도 도보 4분으로 이용 가능한 주택입니다. 주변에 다양한 시설들이 생기면서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있는 주택이라 이번 주택을 예전에 영상으로 한번 보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신다는 마음으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으로 가는 도로는 분당 방면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현동 중에서도 광주 강명초등학교가 있는 구 신현 1, 2 현장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오늘 보시는 주택에서 광주 강명초등학교는 2.4km 차량 7분 거리입니다. 구 신현 1, 2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서 초등학교 앞까지 개천을 복개하는 공사로 도로가 확장돼서 예전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도로가 만들어졌고요. 지금 초등학교 앞으로 복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있는 곳이 신현동의 편의시설들이 가장 많은 곳이라 주택단지에서 차량 7분으로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공사 중에 있지만 편의시설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신현문화체육복합센터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시설 또한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들어가는 도로는 단독주택으로 이동하는 도로고요. 오늘 보시는 주택 어떤 도로를 이용하게 되는지, 그리고 주택으로 이동하시면서 어떤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택으로 이동하는 도로는 다세대 주택이랑 다가구 주택, 그리고 주택들이 많은 도로인 만큼 마트나 편의점들이 많이 보이는 도로고요. 초입에서부터 아파트 단지까지 개천을 복개한 도로라서 이전보다 많이 넓어진 도로입니다. 예전보다 넓어진 도로기는 하지만 아직도 출퇴근 시간에 정체가 있기는 하고요. 대신 출퇴근 시간 이외에는 확실히 이전보다 이동이 편리해진 도로라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초입에서 4분 정도 들어와서 아파트 단지를 지나면 이제 3분 정도를 더 들어가야 합니다. 주택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고급 주택단지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어서 도로가 많이 깔끔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장이나 창고들이 많은 도로라 단독주택 진입도로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택은 도보 4분으로 분당이랑 판교로 이동하는 521번 버스 종점이 있는 주택입니다. 제가 주택 단지에서부터 종점까지 걸어봤고요. 걷다 보니까 버스가 들어오는 것도 보이더라고요. 예전에 버스 종점이 이곳이 아니었는데 버스 기사님께 여쭤보니까 이쪽으로 옮긴 지가 꽤 됐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버스를 이용해서 신현동의 학교나 편의시설, 그리고 분당이랑 판교를 이동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버스 종점이 있는 곳에 광주시랑 도시관리공사에서 함께 관리하는 어린이 체육센터가 있습니다. 2022년도에 만들어진 시설로 지금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이들과 함께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 시설이고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고 계셨던 분들은 아이들과 함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을 담당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약제 80%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라 거의 대부분 예약을 하시고 오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고요. 예약하는 방법은 광주 어린이 체육센터를 검색하셔서 예약하시면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시설에 대한 정보도 확인해 보실 수 있다 말씀하셨으니까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 체육시설을 지나면 오늘의 단지가 나옵니다. 지금 한창 공사 중인 걸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보시는 주택이랑 관련 있는 공사는 아니고요. 다행히 공사하는 현장에 담당하시는 분이 계셔서 물어보니까 단독주택 세 채랑 카페가 들어온다고 하셨고요. 지금 보이는 도로를 10m 정도로 확장한다고 하더라고요. 단지로 진입하는 도로는 아래에서 이동하는 도로에 비해 너무 좁아서 걱정했는데 도로도 확장이 되고 지금보다 깔끔한 도로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부분이 이번 단독주택의 장점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단독주택 단지에 도착했고요. 주택에 대한 정보 잠시 보여드리면서 주택 영상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확인해 볼 주택은 오른쪽에 보여지는 주택이고요. 주택의 주차장은 필로티 주차장으로 주차 4대까지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수도와 전기도 사용 가능한 주차장이라 세차를 하신다면 진공청소기랑 물세차도 편리하게 하실 수 있고요.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배수구도 적절한 위치에 잘 시공해 놨습니다. 주차장에서 현관으로 이동하는 구간은 계단 없이 이동 가능합니다. 방부목으로 담장을 만들어서 다른 세대의 시선을 완전하게 차단했고요. 신발장 6칸에 중간을 비워서 차키 등을 올려두기 편하도록 설치했고요. 신발장을 띄움 시공해서 간편한 슬리퍼 등을 보관하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신발장 앞으로 일괄소등 스위치를 시공했고요. 중문은 전체 개폐 가능한 미닫이 문을 설치했습니다. 1층은 방 2개, 욕실 하나, 서브 거실 공간으로 나눠집니다. 주택이 지어진 구조가 지층을 포함해 1층, 2층으로 나눠지는 3층 구조의 주택인데요. 지금 보시는 서브 거실 말고도 거실이 2개가 더 있어서 1층의 서브 거실은 티테이블을 두고 전망을 바라보면서 커피 한잔 즐기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서브 거실 옆으로 첫 번째 방입니다. 방의 면적이 넓은 공간은 아니고요. 1층에 또 하나의 방이 있기 때문에 이번 방을 드레스룸으로 활용하거나 드레스룸이 아니더라도 서재 같은 공간으로 꾸며서 사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1층의 두 번째 방입니다. 방금 보셨던 방을 드레스룸이나 서재로 꾸미신다면 이번의 방을 침실로 사용하기 좋을 것 같고요. 면적도 첫 번째 방에 비해 넓은 방이라 침대랑 책상을 배치해서 충분히 침실로 사용하기 좋아 보였습니다. 두 번째 방 앞으로 건식 세면대랑 욕실이 가깝게 있어서 이번 방을 활용하시는 분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욕실은 각져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샤워 공간이랑 변기 공간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1층 서브 거실을 통해서 2층이나 지층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구조를 잡았고요. 일단 지층 공간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닫이 문을 시공한 지하 멀티룸 공간입니다. 1층에 방 2곳이 있다면 지하는 멀티룸이랑 침실이 있는 구조고요. 멀티룸 공간이 작은 공간이 아니라서 침실처럼 사용도 가능해 보였습니다. 지층에도 1층처럼 서브 거실이 있습니다. 각 층마다 침실이랑 거실 공간이 있다는 부분이 식구가 많은 분들에게도 장점이겠지만 식구가 없더라도 개인적인 공간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도 충분히 장점이 되는 주택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브 거실은 테라스로 이동도 가능하고 계단 매트를 활용해 만들어진 창고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하에 보조 주방이 있다는 부분도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싱크대랑 2구 인덕션, 작은 세탁기도 들어가고 지금은 설치가 안 돼 있지만 냉장고도 넣어드릴 예정이라 간단한 음식도 요리해 먹을 수 있고요. 식구가 많은 분들은 세대 분리도 충분히 가능한 구조로 보였습니다. 욕실이 침실 바로 옆에 있어서 편리할 것 같습니다. 욕실의 면적도 넓어서 샤워를 하는 공간까지도 여유가 있고요. 욕실 옆에 네 번째 방은 붙박이장을 설치하고도 충분한 면적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방의 면적을 본다면 이번 방이 가장 넓은 방이고요. 붙박이장에 침대까지 배치해도 여유가 느껴지는 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브 거실에서 연결되는 테라스도 이동 가능한 방이고요. 테라스에 나오게 되면 여기가 지층 공간이 맞나? 생각이 들 만큼 멀리 보이는 숲전망이 상당히 멋진 테라스입니다. 면적이 넓은 테라스인 만큼 배수구도 중간중간 만들어 두셨고요. 수도까지 나와 있어서 석재로 만들어진 테라스를 관리하기도 편해 보였습니다. 이런 테라스에서 프라이빗하게 바베큐 파티 즐기면 정말 힐링이 될 것 같네요. 다시 1층으로 올라가서 마지막 2층 공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층은 거실 주방, 5번째 침실, 그리고 멀티룸이 있습니다. 2층에도 거실이 있는데요. 가족이 함께 즐기는 거실이라는 생각보다는 이런 거실 또한 각 층마다 하나씩 만들어서 서로 다른 취향을 존중하면서 분리해서 이용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3대가 함께 살아도 서로 분리할 수 있다?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2층 거실 옆은 잘 꾸며진 멀티룸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공간이 참 좋았는데요. 유튜브를 하면서 컴퓨터로 편집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항상 혼자 편집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아서 그런지 이런 공간을 작업실로 사용하면 정말 일할 만 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카페 같은 공간에 전망을 살린 통창까지 저는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공간입니다. 뒤쪽에 세탁실을 만든 건 하나의 오게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저는 이 정도 공간이라면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실 옆에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방을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식탁을 잘못 배치해서 그런지 실제로 볼 때도 주방이 작게 보여지더라고요. 제가 이런 건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하는 성격이라 식탁 배치만 살짝 움직여 봤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확실히 넓어 보이지 않나요? 6인용 식탁을 배치해도 충분한 면적이라 윈도우 시티처럼 보여졌던 공간을 3명 정도 앉을 수 있게 의자로 활용하고 식탁에서 6명 식사도 가능하게 배치해봤고요. 식탁을 이렇게 배치하면 식탁에 가려져 있던 아일랜드 식탁 공간도 활용할 수 있고요. 식구가 많으신 분들도 충분히 사용하기 좋은 넓은 주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일랜드 조리대는 하츠우드랑 상부 인덕션, 그리고 설거지 하시기 편하도록 식기세척기가 옵션이고요. 싱크대가 있는 곳은 멀리 보이는 전망창이 있어서 개방감이 아주 좋습니다. 아일랜드 조리 공간 뒤로 에어프라이어도 가능한 광파 오븐, 그리고 밥솥창이 있고요. 보조 싱크대가 하나 더 있어서 과일이나 채소 등을 손질하기 좋습니다. 수납 공간도 넉넉하게 설치했고요. 지금은 설치가 안 돼 있지만 냉장고, 냉동고, 김치 냉장고도 설치해 드릴 예정입니다. 주방 옆에 2구 인덕션이랑 수납 공간도 추가 설치해 주셨고요. 뒤쪽에 추가 수납 공간도 더 만들 수 있게 공간을 비웠습니다. 보일러실이 있는 공간도 수납이 가능하게 만들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방입니다. 유일하게 드레스룸이랑 욕실이 포함된 방으로 메인 침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침대를 배치하는 공간까지 만들어놔서 복잡하지 않은 침실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욕실이 연결되는 구조의 화장대랑 드레스룸 공간을 잡았습니다. 화장대도 크고 고급스럽게 만들어져 있고요. 붙박이장이랑 선반장을 시공해놔서 외투랑 침구 그리고 티셔츠 등을 분리해서 보관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드레스룸 공간을 지나서 만들어진 욕실은 꽤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공했는데요. 변기 뒤쪽이랑 옆으로 이것저것 올려두기 좋게 공간을 만들고 욕실이 깊은 만큼 세면대랑 거울을 크고 이쁘게 2개를 나눠서 시공했습니다. 샤워하는 공간도 불편함 없도록 넉넉하게 면적을 잡았고요. 자, 이렇게 오늘은 신현동의 마지막 6억대 단독주택을 다 확인해 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매력있는 단독주택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자 자신만을 위한 공간으로 각 층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너무 좋았고요. 이런 수전망을 볼 수 있는 주택임에도 도시가스랑 상수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오폐수 직관으로 정화시설을 개인적으로 관리할 필요 없다는 부분도 좋았고요. 버스를 도보 4분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가까운 학교나 편의시설, 그리고 분당이나 판교로 이동 가능한 부분이랑 어린이 체육센터 인근으로 도로가 확장이 되고 도로가 깔끔해지는 부분도 충분히 장점으로 느껴지는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모든 주택은 분명 호불호가 있겠지만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제 마지막 6억 2천에 분양 중인 단독주택 꼭 한번 연락 주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연락이나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택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